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천자문 익히기. 오늘은 26일차 과정입니다. 자, 오늘 배울 글자를 한번 또 이렇게 가운데로 끊어서 댓글을 한번 볼게요. 볕경자가 나오네요. 볕경자, 단일행자, 경행, 그리고 별이 유자죠. 또는 이거는 유지하다라고 할 때도 이제 이런 유지할 유, 어질현자입니다. 여기 돈이 들어가 있죠. 자, 어질현자. 그 다음에 이길 극자죠. 자, 앞에 거 4개 보면은 뭐 이렇게 볕에 다니고, 별이가, 뭐 이게 어질고. 이 글자만 이거 뭐 볕경, 단일랭, 별이유, 어질현. 이거 4개만 봐서는 이제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안 오죠. 자, 그 다음 뒤에 4글자 보겠습니다. 이길극, 생강염, 작, 지을 작, 그 다음에 성인 성자죠. 그러니까 생각을 이기고 성인을 만든다. 비슷하게는 좀 되는 것 같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건 시경에 나와 있는 시경 소아라는 그 풍아송 중에서 아 중에서도 소아가 있고 대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을 위한 거, 왕을 위한 거, 그 중에 귀족들을 위한 어떤 제후들을 위한 그런 노래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서경에 나오는 얘기죠. 서경에 나오는 걸 그대로 베꼈어요, 이거는. 일단 뒤에 거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이겨내면 성인이 된다. 만든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된다 정도. 이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 그러면은 그런 거죠. 유현이라도, 그러니까 현명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망념작광이요. 해서 이 극념이 아니고 어제 그저께인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제 그 망자가 이렇게 돼갖고 이게 그물망이기도 하지만 밑에 망할 망이 더 들어가 있는 망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생각을 잃어버리면 작광이라 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미친 놈이 된다. 악한 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유광이라도,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람이라도, 즉 악인이라도 극념하면 그 어떤 자기의 생각을 이겨내면 작성이라 성인이 된다. 그런 석영의 얘기가 있는데 맨 거기 중에 맨 마지막에 극념작성이라 요 4글자만 따온 거예요. 여기로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래서 이 4글자를 알려면 그 앞에 글자들을 좀 알고, 그 앞에 글자들은 이게 서경에 나오는 얘기다. 서경이 그 역사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베꼈다 이런 얘기고, 뜻은 자기의 그 생각이란 건 욕망이죠. 욕망.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이겨내면 성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욕망을 이겨냄이 성인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의 주어는 요거죠. 극념, 요거 자체가 주어입니다. 극념하면 성인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요, 얘도 주어겠죠. 요게 대꾸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너겠고 요거는 수러겠죠. 그럼 별이 유자, 별이라는 얘기는 별이 그물코를 얘기하는 거죠. 별이라는 게. 근데 그물코가 수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별이라는 게 유지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수로로.
이거는 나중에 이 글자 설명할 때 왜 유지하다라는 뜻이 나왔는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경행, 이 볕경, 태양빛으로 다니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도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 경이라는 거는 뭐냐면 태양빛이 환히 비춘다 해갖고 이게 크다라는 얘기였어요. 크다. 크다. 즉 경행이라는 얘기는 큰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길로 다니는 것 이겁니다. 경행, 큰 길로 가는 것이, 큰 길로 다니는 것이, 이거 뭐, 어진 사람, 또는 어질현, 예, 어짐, 이거라기보다 그냥, 뭐, 현명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현명함 또는 어짐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게 되다라고도 해석된다 그랬죠. 여기도 이게 되다라 해석되는 거예요. 큰 길로 다니면 이제 어질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알려면 또 그 이전에 그 시경에 있는 무슨 내용이 있냐 그러면요. 이게 그 고산이면 앙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산이면 앙지고 경행이면 행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고산이 높은 산이죠. 높은 산. 이게 천자문이 어려운 글입니다. 이게 시경, 서경 다 알아야죠. 고산이면 앙지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면은 그거를 본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를 볼 수밖에 없고 경행이면 큰 길이면 행지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산이나 경행이나 이게 그 어떤 높은 산 또는 큰 길 이러한 명사로 나왔다는 거죠. 이게 시경에 나왔다가 나중에 사마천의 그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이걸 인용합니다. 그래서 공자를 얘기하거든요. 공자의 학문과 이게 덕행이 높은 산과 같고 큰 길과 같아서 사람들이 높은 산을 보면서 이렇게 우러러보는 것처럼 공자님을 이렇게 우러러봤고 또 큰 길이 이렇게 있으면 다니는 것처럼 이 공자님이 워낙 큰 길이라서 공자가 간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사마천이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또 그거를 이렇게 그 천자문에서 이 네 글자로 압축을 시켜놓은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야? 경행 큰 길이란 얘기죠. 큰 길이 현인을 만든다. 어진 사람 또는 현명한 사람 현인을 만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큰 길이라는 얘기는 진짜 큰 길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이제 시경이라든가 사마천 사기를 말씀드렸지만 누가 간 길이죠. 공자가 간 길 또는 누가 간 길. 그런 길을 자꾸 다니면 나도 그렇게 현인이 될 수 있다. 망념이 아니고 망념은 이제 광인이 된다는 거고 극념 욕망을 이겨내면 이것도 성인이죠. 성인을 만든다, 성인이 된다.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 천자문을 해석할 때는 이게 시다라는 생각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어디서 따왔을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꾸준히 연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은 학습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글자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볕경이죠. 볕경. 볕경이 이제 나중에 크다라는 뜻도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경행이다 그러면 큰 길이란 얘기죠. 볕경은 자 태양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그대로 이제 지금 해서체도 이렇게 태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큰 집이 있죠. 이게 신전입니다. 신전. 서울경자라고 하죠. 지금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에 이게 입구입니다. 이거 신전 입구. 자, 입구를 요 위에 거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 입구는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신전에 햇볕이 내리쬐는 모양이다.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태양이 요쯤 가면은 요렇게 비치면 요 길로 요렇게 그림자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림자 경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신전 자체가 당연히 일반 사람 사는 집보다는 건물이 크겠죠. 그리고 신전이 있다는 거는 그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에 있지 않죠. 큰 마을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도 되게 됩니다. 벼득경 혹은 또는 클경,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단일행자죠. 단일행자는 간단하게 이렇게 사거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왼쪽에 있는 길이 또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는 그야말로 이렇게 사거리를 나타내는 건데요. 큰 길 또는 그 큰 길로 다니는 모습, 이렇게 큰 길이나 큰 길로 다니는 모습, 그렇게 해서 이제 단일 행자로 되고요. 이게 줄을 선다든가 또는 이게 서열이라든가 이런 걸 표시할 때는 발음이 항으로 납니다. 항. 뭐 그런 거 이제 잊지 마시고요. 우선은 큰 사거리나 이 사거리로 다닌다는 그런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게 별이 U자인데요. 요게 이제 새죠. 요거. 새가 이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죠. 이렇게. 새의 요 다리 부분에 이 줄을 묶어 놓은 거죠.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새가 있으면 여기 다리 부분에 줄을 이렇게 이제 묶어 놨어요. 그래서 날아가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끔. 왜 이 글자가 나느냐 그러면요. 예전에는 이 새를 키우고 이 새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귀족의 아주 지배층의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취미, 놀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새끼리 싸움 붙이기도 하고요. 그게 공자님 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거기 노나라의 군주가 이 새에 미쳐 있었다고 하죠. 새싸움에. 즉 이렇게 중국이 지금은 현재죠. 현재는 뭐에 미쳐 있냐면 수많은 중국인들이 귀뚜라미에 미쳐 있습니다. 이게 귀뚜라미 젓가락을 가지고 이게 귀뚜라미를 이렇게 싸움을 해서 뭐 집 재산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귀뚜라미에 지금 정신 없는데 어쨌든 이런 동물을 이렇게 묶고 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이 묶는 요 부분을 또 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매듭을 지어야 안 날아가겠죠. 이게 별이라는 거는 그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물을 잡아당기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줄로 연결돼 갖고 이렇게. 그럼 얘를 쭉 잡아당기면 그물이 쭉 당겨집니다. 이런 걸 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실사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새추자죠. 그러니까 이 뜻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게 돼요. 이렇게 새를 묶은 거죠. 근데 이제 묶어 놓으면은 날아가더라도 일정 공간 안에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지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유지하다. 자, 별이 U자였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어질현자입니다. 이제 어질현자는 일단 요 밑에 돈이라는 것이 있는데 돈을 제외하고 위에 거를 보면은요, 이렇게 신하신자가 있죠. 눈을 그려놓은 겁니다. 신하신자는. 그 다음에 여기에 손이 있어요. 손. 요거 자체가 예전에 어질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말도 쓰이죠. 이렇게 손이 빠르다 또는 이렇게 손이 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자체는 이제 이 행동이 빠르다는 얘기죠. 행동이 빠른 신하, 손놀림이 빠른 신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어질다. 그냥 어질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신하를 얘기하는 거였다. 어진 신하를 얘기하는 거였다. 그러다가 이렇게 어진 신하들한테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위에 왕이다 그러면은
아니 일하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일보다 이 손이 좀 빨라갖고 일을 더 잘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본래 주기로 했던 월급보다 더 붙여서 주고 싶잖아요. 사람이란 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돈을 더 많이 준다. 이게 돈이 들어가요. 돈 이렇게. 조개패자는 제가 돈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질연자는 그래서 손이 재빠른 신하한테 돈을 더 얹어준다. 그 이런 뭐 걸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손이 빠른 신하라는 거는 저 많이 없어지고요. 지금은 어질다, 현명하다 이 정도 현명하다 나오죠. 현명하다, 똑똑하다, 전부 다 이런 자기 부하 직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어질 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볕경 단일행 별이 유어질현 한 번 더 읽습니다. 볕경 단일행 별이 유어질현. 네. 다음 글자 볼게요. 이길극자입니다. 이 이길극자는요. 요 밑에는 이게 맹수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입을 벌리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위에는 요거는 이제 그 타제석기, 마제석기, 그러니까 뗀석기, 간석기 뭐 이런 거죠.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게 갑골문이라는 것이 이 청동기 시절에 나왔는데 그럼 청동기 시절에 이 문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도 문자들이 존재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청동기 시절 자체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청동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된 게 청동기 시절이 아니에요. 청동기 시절에는 석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됐죠. 청동기 시절에 무기를 뭐 썼는지 아십니까? 돌검, 석검을 썼어요. 그리고 농기구도 다 이 석재 농기구를 썼고요. 돌을 이렇게 돌로 만든 거. 그래서 청동기 시절에도 실제로 맹수를 잡는 이렇게 사냥하는 거는 바로 뭐였다? 이 돌도끼였다. 타제석기, 마제석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건 손잡이가 있는데 이 그림이라기보다 이건 손잡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로 이 입을 벌리고 있는 맹수를 갖다가 여기 신동윤 선생님은 맹수가 이 돌을 씹어 먹었다 이러는데 뭐 그거라기보다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맹수를 돌도끼로 때려잡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힘이 세고 아주 뭐 호랑이나 사자나 그렇겠죠. 그러나 인간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 그런 맹수를 이겨내는 그런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게 바로 이길 극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해서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거 입이죠. 이 돌도끼가 이렇게 변해요. 예. 그런 다음에 이 맹수의 몸이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이길 극자인데 여기에 뜻을 더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칼을 넣어요. 이렇게 무기로 맹수를 이기다 이 말이에요. 무기로. 이런 무기로. 그래서 이제 이길 극자는 본래의 이 석기로 이기는 거에 칼이 더 들어갔다. 확실하게 맹수를 이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생강염자. 생강염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금자가 있어요. 이게 이재금, 지금금이라는 게 원래 지금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입이라는 거예요. 입 보이죠? 입.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입 주름이고 이제 이게 사실 요 부분이 밑에 부분 이게 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턱. 요거 이제 입 밑에 주름. 요것이 입이다. 그럼 여기에 코가 있겠고 여기 눈이 있겠죠. 이렇게. 이 부분을 요 부분만 잘라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입이 이렇게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개를 가리키는 건데 사실은
사실 이게 조개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지금 해서로 오게 되면은 이 마음심으로 이제 되거든요. 이게 마음심.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심장이죠. 근데 또 이게 또 이게 심장이라는 이게 참 그림이 애매한데 조개라는 글도 이 그림이 심장이란 그림하고 비슷해요. 갑골문이 비슷비슷한 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도 좀 비슷하다 그래갖고 요게 이제 그 소전체로 가면서 요 심장으로 바뀌는데 그러면은 이 심장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요거는 입이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원래는 머금다는 뜻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내가 머금은 거, 지금 내가 입에 갖고 있는 것 해서 이재금으로 이게 막 자꾸 쓰이거든요. 어쨌든 입에 머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심장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거를 입에 머금고 이걸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는 않고 그냥 입에 머금고만 있는 거죠. 이 속으로 품고만 있는 거. 이게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아. 자, 생각 염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지을 작자. 지을 작자는요, 왼쪽에 요 사자 보이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잠깐 사자라고 해요. 이게 잠깐 사자. 여기 보면 요 글자죠. 요 글자. 잠깐 사자. 요거는 여기 있는 요 동전, 그 옷에 있는 소매라든가 이런 그 옷자락 자체를 이제 이렇게 깁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 깁는 거를 얘기하는데 요게 바로 옷자락이죠. 이렇게 옷자락 요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바늘로 갖다가 이게 깁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로 이렇게 이거를 깁는 건데 요게 좀 쉬웠나 봐요. 왜냐면 옷 전체적인 거를 이게 처음에는 이게 옷을 만들다, 짓다라는 걸로 이게 쓰여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옷을 깁다라는 걸로 쓰이면서 잠깐 사이에 옷을 깁잖아요. 옷 전체 큰 거를 만들려면 어렵지만 옷 만들어 있는 거에서 이게 뭐 뜯어지거나 뭐 이게 뭔가 이제 빵꾸 나거나 그러면은 이게 그걸 얼른 수선하는 거. 요거는 얼른 좀 수선해달라 해서 이게 얼른 잠깐이라는 잠깐 사라고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을 추가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거. 그래서 만들다, 짓다, 지을작이다. 그래서 이게 지을작의 원래 뜻은 옷을 만드는 거였다. 예. 그런 그래서 옷을 만들다보다는 옷을 짓다라고 하죠, 우리도. 그래서 옷을 만들다는 뜻으로서 지을작이 됐다. 지을작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글자죠. 성인성자 보겠습니다. 이게 성인성자는 지금 갑골문을 보시면은 요 귀가 이게 귀처럼 생겼죠. 귀. 요게 이제 나중에 가서 이 귀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 귀 이렇게 있죠. 귀가 나중에 가서는 이게 이렇게 귀자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말이 있죠. 근데 귀를 붙이고 있는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이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죠. 이렇게 임자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는 모습이죠. 누군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등지고 이게 앉아 있는 모습인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앉아 있는 사람 앞에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요것이 이제 이게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앞으로 가서 얘기하죠. 뒤로 가서는 안 들리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서.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귀 이자에 바로 옆으로 가서 입구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밑에 그 사람의 몸뚱아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이 들어주는 사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이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조용 얘기를 하든 크게 얘기하든 울면서 얘기하든 이 사람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이제 부처님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그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있어서 이렇게 요런 부처님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이라는 거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이제 들어주는. 이게 바로 이게 성인이 아닌가.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성인 성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글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극 생각념 지을작 성인성. 한 번 더요. 이길극 생각념 지을작 성인성. 이렇게 해서 26일차가 끝났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행유연이라 큰 길로 다니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극념작성이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을 이기면 성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경행하면 유현이요, 극념이면 작성이라.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경행이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경행하면 유현이고 극념하니 작성이라. 경행하면 유현이요 극념하면 작성이라. 경행 유현 극념 작성. 여행하면 유현이요 극념이면 작성이라. 경행하면 유현이요 극념하니 작성이라. 네, 이렇게 운율을 붙이고 높낮이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이 글자, 이 문장을 이게 외울 수 있는 편법의 다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27차 강의에 뵙겠습니다.